따라서 너무나도 큰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된 투자 등급의 채권이 법정 관리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행동하고 있는 포프리 라이프입니다. 채권은 뛰어난 안전성 때문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자산 분배의 역할뿐만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 수단 그 자체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한 채권이지만 오늘은 채권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채 등은 공식적으로 0%의 위험성을 가진 무위험의 채권입니다. 나라에서는 은행 예금 적금액의 5천만 원까지만을 보호해주는 반면 국채와 지방채와 같은 채권은 제한 없이 모든 원금과 이자를 나라에서 보장해줍니다. 나라나 지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화폐를 찍어내거나 또는 나라의 땅을 팔아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죠. 반면 신용등급이 표시된 회사채는 해당 회사의 법정 관리나 파산이 발생한다면 해당 회사의 남은 자산에 따라 일정 부분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채권 투자 전 해당 채권이 만기일까지 부도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등급을 통해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신용등급 평가의 통계적 안전성과 공신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투자 판단에 큰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신용등급에도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평가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미래의 변화 요소까지도 예측하여 평가한 것이 신용등급이며 그런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신용평가를 다시 진행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용평가는 실시간으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큰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된 투자 등급의 채권이 법정 관리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평균 누적 부도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확률을 다룬 그래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법정 관리나 파산까지의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신용등급 그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채권 단가의 하락이라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단가가 아무리 하락한다 하여도 처음 채권을 매수할 때 확정되는 이자와 원금은 한 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이때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해당 채권을 시장에 중도 판매해야 한다고 한다면 낮은 단가로 판매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신용등급 확인 시 해당 신용등급이 언제 마지막으로 평가됐는지 또 평가 후 해당 시장에 변화는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채권 투자 시 중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만기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금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에는 유동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채권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 이외에도 매일매일의 이자가 해당 채권의 단가에 적용되어 이자일 전까지 그 단가가 계속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과 달리 중도 판매 시에도, 즉 중도 해지 시에도 아무런 수수료 없이 투자 기간 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채권을 사고 파는 거래량이 적을 경우, 즉 유동성이 적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중도에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채권 투자 시 중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갈 목적의 자금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신용등급이 표시된 회사채는 해당 회사의 법정관리나 파산이 발생한다면 해당 회사의 남은 자산에 따라 일정 부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회사는 법정관리나 파산 이전에 어려워진 회사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워크아웃을 실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 단계인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해당 회사의 주식에는 강제로 감자나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어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채권 투자자들도 보유 채권의 만기일이 늘어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일부분이 주식으로 바뀌는 출자 전환 등의 강제적인 희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예 회사의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요. 담보채권자, 무담보 선순위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우선주 주주, 보통주 주주 순서로 회사의 남은 자산이 분배되며 뒤 순서로 가면서 분배금이 떨어지면 해당 대상자들은 아무런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채는 보통 무담보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회사에 파산이 선고될 정도면 회사의 그 자산이 별로 남아있지 않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 주식 투자자인 주주들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거의 10의 9.9입니다. 주가 등락의 위험뿐 아니라 파산의 위험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과 달리 파산의 위험만을 판단하거나 또는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여 투자할 수 있는 채권 투자자의 위험성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채권 투자자에게도 분명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산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주는 신용평가 제도 자체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의 성격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용평가 기관은 신용평가를 요청한 주식회사에서 그 비용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신용등급을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상반기에 정부 주도로 신용평가 시장의 적극적인 선진화가 진행되었고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를 요청한 회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근본적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분명 신용평가의 위험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채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채권 투자에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그것에 대비한다면 원래 안전한 채권 투자를 더욱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